와, 저희끼리 워낙 잘 먹죠.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희는 처음에 이유식을 시작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빠르면은 140일 정도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180일 여일 돼서야 시작을 했어요. 도구가 이렇게 너무너무 많고 이유식 표를 보니까 어떻게 이걸 만들어서 먹어야 하는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들어서 먹여보다 보니까 끼리가 잘 먹어주기도 하고 손에 익숙해지니까 결국 반년이 넘는 무려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직접 끼리에게 이유식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끼리 엄마는 무려 설거지 담당을 해주셨고요. 참고로 출산 전에 저희는 배민 VIP 회원이 들을 정도로 집에서 해먹기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게으른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희가 후기까지 쭉 쓴 이유식템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께 추천받은 이 건현무 이유식 표를 통해서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표 덕분에 재료 중복을 피하면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먹을 만한 이유식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재료 중복을 피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음식을 먹는 저희끼리에게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주기 위한 방법도 있었고요. 처음 먹는 음식에 대한 알러지를 파악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유식 제조를 위해 쿠팡에서 구매한 전자저울인데요. 분유도 10ml 단위로 양을 조절하듯이 이유식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울입니다. 쿠팡에서 저렴하고 이쁜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크게 다른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산 이유가 있다면? 쿠팡에서 산 저울이 다이소나 이런 데 산 거보다 계측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정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나 이런 거 찾아봤을 때 이런 게 낫겠더라고. 저울을 쌀 말고도 또 어떤 걸 했나요? 다 계측을 해서 하나씩 그 농도에 맞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식단표가 책에 다 있더라고. 다음으로는 유리 계량컵인데요. 저희는 젖병부터 조리도구까지 플라스틱을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싶었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게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쿠팡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저렴한 버전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식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물이나 육수의 양을 계량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리로 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 이유식 냄비라고 불리는 릴리팟 이유식 냄비인데요. 동생에게 선물 받아 사용했지만 일반식과 구분하실 만한 이 정도의 사이즈의 냄비가 있으시다면 따로 구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너무 이쁜 냄비의 모습 때문에 많이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선물만. 완전 스테인리스라 무게감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 기존에 쓰던 일반적인 냄비보다는 무게가 훨씬 가벼워. 이거랑 비교하면 무게 반 정도밖에 안 되지. 다음으로는 퍽에서 나오는 주걱과 스패츌러 세트입니다. 앞에서 얘기해드린 것 같이 저희는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도구를 쓰는 거를 많이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리콘으로 된 이 조리도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적당하게 작은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구매한 게 이 큰 사이즈인데요. 큰 사이즈로 이렇게 이유식을 많이 젓다 보면은 물결이 너무 크게 저어가지고 자꾸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정도에 되는 조그만 사이즈로 자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글라스락에서 나오는 TPU 소재의 도마입니다. 일반식에서 사용하는 도마랑 구분 짓기 위해서 따로 구매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이 TPU 도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손목이 아플 일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가벼운 도마를 추천드립니다. 파스텔 톤으로 색깔이 이쁘게 나와서 음식을 놓고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찍었었어요. 몇 번은. 세 가지로 산 이유가 있나요? 세 개가 세트였습니다. 사실은 그 세트라고 하는데 그래도 세트가 아니었더라도 2개, 3개 정도 사려고 했던 게 빨간색이니까 고기용, 파란색은 예를 들어서 어류용, 초록색은 야채용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 다음으로는 거의 국민템이라고 불리우는 락앤락에서 나오는 이유식 용기입니다. 이유식을 소분하기 위해서 이 유리 용기를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유리를 안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도 워낙 용이하기 때문에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이대로 먹이기도 했어요. 원형과 사각형 이 2가지 용기가 있는데 편하신 대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푼을 이렇게 긁어서 먹여야 되는데 원형이니까 이렇게 긁기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원형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만 외출할 때는 이 사각형이 훨씬 더 편했는데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고 담기도 워낙 용이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사용하던 보온팩인데요. 이렇게 용기를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으면 워낙 이쁘게 잘 들어가고 사용하기 너무 편리했던 것 같아요. 리아가 워낙 잘 먹어서 거의 200 가까이 먹을 때도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 이상 넘어가 너무 많긴 하거든. 이유식을 한꺼번에 상치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할 때마다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니까 되게 활용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퓨어코머치에서 나오는 스테인리스 칼입니다. 칼을
일반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쓰기에는 따로 구비된 칼이 없었고, 그래서 어차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구매를 했는데요. 일반식과 따로 구분하실 칼이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특별히 따로 구매를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나 사실은 처음에 이 색깔 보고 세라믹인 줄 알았거든. 장미칼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런 세라믹은 아니고 스테인리스인데 손에 잡기도 좋고 크기도 적당해가지고 썼는데 되게 편하더라고. 다음으로는 브라운에서 나온 핸드 블렌더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칼로 일일이 모든 재료들을 이제 다져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고기라던가 이런 입자들이 조금이라도 구웠을 때 저희끼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뱉거나 삼키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재료가 하나하나씩 점점 늘어나고 하면서 일일이 다 다지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편의성 부분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핸드 블렌더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성품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이 핸드 블렌더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핸드 블렌더를 사용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거나 하는 얘기도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사실은 영양소가 파괴되는 부분보다 아이가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뽑았나요? 저기도 이렇게 다 썼어. 초기, 중기, 후기에 갈수록 입자가 달라지잖아.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조절하면서 하기가 워낙 쉽기 때문에 초기, 중기, 후기에 갈수록 조금씩 입자 조절을 해줬던 것 같아. 다음은 여러 가지 재료를 담아놨던 실리콘 큐브입니다. 매번 이유식을 제조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재료 손질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료를 한 번에 많이 손질하고 나서 냉동으로 보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구, 그리고 6구, 그리고 12구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 세트를 구매해 사용했는데요. 재료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용하는 게 워낙 편하더라고요. 이유식에 들어가는 소고기를 살 때 저희는 정육각에서 우둔살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유식용 우둔살이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구매 시에 이런 6구 실리콘 케이스를 따로 선물로 지급해 줍니다. 워낙 편하게 잘 사용했어요. 실리콘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유식용 재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반찬 담을 때도 사용하고 있고요. 밀봉도 잘 되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데 최근에는 길쭉하게 돼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얇게 차고차고 쌀 수 있는 그 제품 많이 쓰더라고. 잘 씻기나요? 그냥 일반적인 실리콘 씻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세척기에 돌려도 되고 그냥 이대로 씻어도 되고. 다음으로는 실리콘으로 제조된 식기 세트 그리고 턱받이인데요. 처음에 이유식을 저희가 먹일 때 어디다 먹일지 그리고 어떻게 먹일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두 가지 세트를 주변에 선물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성 때문에 점점 이 락앤락 용기를 사용한 건 비밀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물컵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PPSU로 구성되어 있는 이 컵, 실리콘 되어 있는 이 컵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의 선택은 에디슨에서 나오는 물컵이었습니다. 조카가 예전에 커갈 때 의자에서 밥 먹을 때 자꾸 이제 물컵을 밑으로 던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을 선호하는 저희의 특성상 저희의 선택은 이 에디슨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리콘 소재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점과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리게 됐을 때 깨지지 않는다는 점이 저에게는 워낙 큰 장점으로 다가왔었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 용기처럼 이렇게 돌려서 단 형태가 아니라 끼워서 써야 되는 이 물컵의 특성상 이 사이로 물이 새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쓸 때는 엄청 좋아서 잘 먹고 잘 쓰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양치용 컵이나 이제 들고 마시는 용도로 쓰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이거를 쓰면 계속 새고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리첼에서 나오는 이 첫걸음 머그컵인데요. 조카가 쓰던 거를 물려받아서 사용하게 됐는데 빨대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부분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물이 저절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빨대 교육할 때 너무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분유 먹이시는 게 익숙해졌는데 이유식은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게 엄청 막막하실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 이틀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루틴이 잡히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새벽에 밤늦게 자기 전에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면 시판 이유식도 있고 그리고 큐브로 나오는 이유식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 가지 넓답니다. 내가 이유식을 못해서 우리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이유식을 아이가 잘 먹지 않고 뱉어내는 게 내가 똥손이었으면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기로 해요. 아이에게는 전부 다 처음 먹는 식감 그리고 마실 테니까요. 제가 이유식을 만드는 실제 영상들 이제 하나하나 업로드 해보려고 해요. 이유식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유식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